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이 어떤 자격증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내고 시험 문항의 배점, 그리고 과목별로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한 10여 분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의 경우에는 우리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에 관련된, 즉 파생상품을 제외한 증권 관련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하거나 투자자문 계약 등을 할 때 자격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그런 인력을 말하는 거죠. 시험 주관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투자회사, 즉 금융회사에, 그러니까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보험회사든 이런 금융회사에 이제 종사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열려 있습니다. 시험 유형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고, 100문항에 2시간에 푼니다. 100문항을 2시간에 풀다 보니까 그렇게 한 문제 한 1분 20초 정도니까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담은 이쪽일 겁니다. 과락이 이제 과목별로, 여기서 과목이라는 건 이제 대과목인데, 요 과목이 이제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과목이 이제 우리가 증권 분석을 시작해서 2과목 증권시장, 3과목 금융상품, 4과목 이제 법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4과목 중에서 각 과목별로 50%를 넘으면서 총점이 70점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60점 시험인 경우와 달리 70점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공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4과목인데, 1과목은 증권분석, 2과목은 증권시장, 3과목은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4과목은 이제 법규하고 이제 세법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1과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과목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대과목을 기준으로 과락을 따집니다. 이 소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과목 증권분석에서는 우리가 증권 분석을 할 때 가장 출발하는 게 경기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기 분석 6문제, 기본적 분석 5문제, 기술적 분석 4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목별 전략은 이제 다음 화면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2과목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거래소 안에 있는 시장, 즉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을 같이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내게 되는데, 8문제, 3문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시장 7문제, 기타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넥스 시장하고 우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KOT 시장 2문제, 보통 이제 1문제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토탈 20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금융상품이 이 증권 자문 이 인력에서 가장 문항수가 출제 문항수 많은데, 금융상품 이 부분은 한 과목이라고 보기보다는, 과목은 하나입니다만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과목하고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과목, 그러니까 과목은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습 공부에서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보다는 이쪽에 공부할 때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출제 문항이 가장 많죠. 보시다시피 13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영업실무 5문제,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이 12문제인데, 여러분 평소에 사내에서 많이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과목은 아닙니다. 법규, 요 과목이 되게 과락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법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입니다만은 간단히 그냥 자본시장법이라 하죠. 이 자본시장법과 금융규정은 하나로 묶으셔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연결됩니다.
왜? 자본시장법에서 법률로 위임한 것이 금융위에서 정한 명령에 해당되는 게 바로 금융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정은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11문제, 9문제에서 20문제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규정, 그 다음 회사법. 요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에요. 회사법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6문제밖에 아니니까 잘못 짚으면은 굉장히 잘 맞기가 어려운. 끝으로 이제 세법이 5문제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이 4과목 아닌가. 이런 부분, 문항수의 비중도 높고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는 전체적인 학습 흐름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과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총점이 70점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증권회사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서를 해야 되는데 정 그렇다면은 1과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2, 3, 4과목 2, 3, 4과목도 기본서를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4과목만이라도 꼭 기본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과목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직무윤리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통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게 이제 중요한 건지를 감을 잡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증권권유 자문 인력 같은 경우도 5, 60%를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반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출제 경향이. 이 반복적인 출제인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공부한 부분이 나왔는데도 틀리는 거예요. 왜? 그냥 간단하게만 공부했었으니까. 보기에 나오는 지문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점 맞는 시험, 절대평가의 시험에서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영업용 금융위 규정에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과 관련한 부분이 나왔다. 거기서 나오면 나는 맞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순자본 비율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그것만 딱 알고 시험에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범위,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전략이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해야 돼요. 문제집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문제집만 하면 안 됩니까?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일까요? 뭐 학교 졸업한 지 1, 2년 안 된 아직 시쳇말로 쌩쌩하신 분. 그러니까 아직 기억이 많이 남으신 분이나 그쪽 분야에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야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제집만 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유형을 분석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미비점이 뭔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모의고사로 한번 내 점수가 몇 점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러한 단계별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부 과목별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부 과목은 제가 쓰지 않은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1과목, 이 경기 분석에서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경기 순환에 관한 얘기예요. 순환에 관한 부분이 키워드예요. 순환 사이클에 관한 용어를 이해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시경제 지표, 거시경제에 관련된 지표 등을 통화 유통 속도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시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짐없이 나오는 거죠. 경제 학파 간에 경기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즉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그 다음에 루카스, 슌펜터 이런 학자들의 경기 변동에 대한 원인에 대한 주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파 간, 그러니까 세고전 학파 간의 주장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을 썼을 때의 파급 경로,
통화정책은 쓰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금리 경로, 환율 경로, 신용 창조 경로, 자산 가격 경로 등 이런 경로 거쳐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 끝으로 이제 경기 예측에 관한 부분, 예측 방법, CI, DI, BSI 이런 거하고 경기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특히 CI에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서는 재무 비율에 대해서 특히 재무 비율을 보면 뭐 유동성 분석, 수익성 분석, 안정성 분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비율이라고 하는 PBR, 뭐 단골 메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단골 메뉴가 뭐예요? 디스카운트 디비던 모델, 배당평가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선을 이용한 할인율 계산. 특히 이 계산 문제들 잘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에 갖는 의의. 특히 이제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분석. 패턴 중에서는 전환형 패턴, 그 다음에 지속형 패턴을 구분하는 것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분석, 이평선에 관한 이해, 이평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시장. 그 다음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요거에서는 특히 상장에 관련된 상장 제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상장 절차, 상장 요건, 상장 종류, 상장에 관한 것, 상장 폐지. 자, 상장 폐지하면 뭐가 따라와요? 관리 종목, 그렇죠?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 요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장과 관련해서 발행 시장이고, 그럼 이 상장 관련해서 상장 전에 공모와 관련해서 공시제도인 증권신고서제도, 증권신고서제도.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내는 이런 제도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매매와 관련한 매매제도. 매매 제도와 관련된 규정들. 그 다음에 합리적 주가 형성을 위한 장치라든지 공정한 주가 형성을 위한 장치들. 서킷 브레이커스,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채권시장. 채권시장 부분은 여기 7문제인데 6문제로 나와 있네요. 오타 났네요. 예. 채권시장. 채권시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넓게 이해해야 돼요. 넓게 이해.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 듀레이션에 관련된 거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니까 듀레이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내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채권 수익과 수익률의 변화에 대한 거,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이 부분은 뭐 단골 메뉴예요. 듀레이션 이해,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종류. 채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채권의 구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된다. 예. 그 다음에 기타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코넥스하고 KOTC 한 문제씩 주로 매매 제도와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금융상품 요 부분보다는 요 투자 전략 요거 특히 자산 배분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자산 배분에 관한 흐름도, 그 다음에 마코이츠의 자산 배분 흐름, 블랙 리터만의 자산 배분의 장점과 한계점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영업실무, 직무윤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독을 해야 공부해야 됩니다. 뭐 요거 두 개 연결하셔야 되고요. 자본시장법과 금융규정 연결해서 정독해야 된다. 요거는 어디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다 해야 돼요. 정독을 해서 꼼꼼히 하셔야 돼요. 협회 규정, 회사법. 회사법은 이제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식에 관련된 거, 주식회사에 관련돼서 이제 회사와 관련돼서 주총 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본,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회사법은. 그 다음에 세제, 요거는 소득세, 그렇죠?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근데 증권거래세는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이잖아요. 올해도 0.02%포인트 인하됐고 2023년에는 폐지가 되니까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아직까지는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 소득세, 특히 어떤 부분들 많이 내느냐,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세율,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 과목별로 얘기됐죠? 경기 분석, 기본적, 기술적. 기본적 분석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내외까지도 출제되는
잘 된다. 계산 문제 뭐가 출제되느냐? 디스카운트 디비던 모델, 배당평가 모형,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에서 할인율 계산하는 모형,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출제되는 것. 또는 조금 더 확대하면 PER, 퍼 계산하는 거, 이런 것 정도들이 계산 문제 내는 거고. 경기 분석에서 계산 문제 낸다면 BSI,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 낸다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두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 낼 부분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3과목에서는 금융상품은 특히 우리가 제도와 관련된 비과세 제도라든지 예금보호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리해야 되고, 상품은 그렇게 많이 낼 게 없어요. 올해 이제 그나마 이제 올해 가입되는 이사라든지 퇴직연금, 그 다음에 우리 증권회사 하고 있는 레버 카운트 뭐 이런 정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 전략을 잘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투자 전략. 아셨죠? 특히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위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업실무, 직무윤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이유는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왜 정독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공부해서 안 됩니다. 끝으로 반드시 이 두 개 묶어서 해라. 여러 번 강조드리네요. 그렇죠?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게 금융위 규정인 명령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결해서 공부해야 된다. 협회 규정 정독해야 된다. 회사법 정독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어떤 거 위주로 하라? 주식 또는 주식회사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하자. 세제, 적어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인데 주로 세율, 납부 의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 권유 자문 연령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를 잠깐이라도 보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